지난 토론에선 수세적인 입장이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근데 남은 토론에선 좀 공세적인 모습 기대해도 될까요? 아니 그것보다도 이게 토론회라는 게 네. 대선 후보 토론회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진중하고 이게 국민의 선택인데 계엄과 탄핵 이후에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시급한 게 경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대선 후보자의 경제 토론이 끝났으면 엄청난 뭐 이슈가 돼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이런 게 막 이슈가 돼야 되는데 후보자로 나온 분들이 저렇게 그냥 시비 걸고 뭐 그냥 뭐 조그만 거 가지고 야지 놓고 막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민의힘 탈당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대선 국면의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탄핵 인용되고 이제 대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삼보일비 하면서 반성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출당시켰어야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태도와 입장이 정확해야 될 텐데 끝까지 비겁해요.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49대 51까지는 안 가겠지만 근소한 차로 패배하든지 그렇게 되면은 보수가 뭉칠 것 같은데 다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없다고 보죠. 근데 이준석 후보는 뭐 이렇게 대선을 어떤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자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이제 남의 내용 자꾸 이렇게 그 집에서 해서.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뭐 본인 스스로도 준비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뭐 다 끝났나라고 하다가 갑자기 그렇죠. 끝에 살아나가지고 막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 셰시의 논란도 있고 뭐 커피 원가에 120원 공격도 들어왔고 그랬는데 뭐 남은 토론회가 두 번이죠. 네. 23일, 27일인데 네. 좀 어떻게 보면 지난 토론에선 좀 수세적인 입장이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근데 남은 토론에선 좀 공세적인 모습 기대해도 될까요? 뭐 셰시의 논란도 있고 뭐 커피 원가에 120원 공격도 들어왔고 그랬는데 뭐 남은 토론회가 두 번이죠. 네. 23일, 27일인데 네. 좀 어떻게 보면 지난 토론에선 좀 수세적인 입장이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근데 남은 토론에선 좀 공세적인 모습 기대해도 될까요? 아니 그것보다도 이게 토론회라는 게 네. 대선 후보 토론회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진중하고 이게 국민의 선택인데 이게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뭐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질문에 답변을 또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걸로 이제 시간이 보내면 결국은 국민들에게 죄송한 거고. 그래서 이게 대선 후보 토론이 저는 이제 경제 분야인데 이게 이렇게 수준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게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좀 질의하는 내용이 이거 무슨 뭐 아주 원리라든가 아주 근본적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아주 거기에 좀 지엽적. 예를 들어서 뭐 경제 분야면은 이게 경제 논리라는 게 이게 완전 경쟁, 물리학은 진공 상태 이런 게 이제 기본이 돼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뭐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시비 걸고 이렇게 되면은 과연 이게 올바른 대선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될까 이게 우려됩니다.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과거 토론회 영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해창 후보, 노무현 후보 그때 토론회 이렇게 영상이 뜨는데 뭐 이게 토론회 품격이다 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이분들은 품격 있게 토론했구나 정말. 아니, 요즘 또 생각하면은 떠나서 이게 손뼉이 이렇게 양손이 그렇죠. 마주쳐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 이게 지금 탄핵 이후에 계엄과 탄핵 이후에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시급한 게 경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대선 후보자의 경제 토론이 끝났으면 엄청난 뭐 이슈가 돼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이런 게 막 이슈가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언론에 조명받은 게 없어요. 네. 그냥 시비 걸고 아주 지역적인 거 이렇게 허비할 시간인가 후보자 토론이.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경제를 가장 시급하게 바꾸고 개선하고 성장시켜야 되는데 후보자로 나온 분들이 저렇게 그냥 시비 걸고 뭐 그냥 뭐 조그만 거 가지고 야지 놓고 막 이런 비아냥거리고 이런 식으로 토론회가 진행되는 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민의힘 탈당했잖아요. 네. 그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유세 지원을 하기로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선 국면의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이게 진짜 이거 제 입으로 꺼내서 얘기하는 것도 좀 네. 그런데 너무 비겁한 것 같아요. 가령 이제 그때 국회에서 분명히 안 왔잖아요. 네. 계엄하니까 무서워서 안 왔는지 그게 맞았다고 생각해서 안 왔는지 계엄을 전혀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탄핵되는 과정까지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찾아가고 옹호하고 헌법재판소를 뭐 이렇게 뒤흔들고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엄청나게 옹호하고 보호하고 뭐 계몽령까지 나왔잖아요. 그렇게 네. 할 정도면 그렇게 되고 나서 탄핵 인용되고 이제 대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당당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잘못됐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석고대죄하고 삼보일배 하면서 여의도 당사에서 광화문까지 정말 삼보일배 하면서 반성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출당시켰어야죠. 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맞다. 윤석열 대통령 오죽했으면 계엄 일으켰겠냐. 잘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하고 했던 건데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한 거다. 이번 대선에 주권자 여러분 우리는 참 계엄 잘했습니다. 탄핵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한테 표를 주십시오. 윤석열 만세 뭐 이러면서 당당하게 했어야죠. 예? 표는 정광훈부터 해가지고 이런 사람한테 윤석열을 보호하자 윤 어게인 하는 표는 죄다 받으면서 김문수 후보는 저는 계엄은 반대입니다. 뭐 이러고 일어나서 국민들한테 인사하라니까 다 다른 국무위원들이 일어나서 인사하는데 자기만 앉아 있다가 지금은 도대체 너무나 비겁하다는 거예요. 어느 거지 하는 거죠. 예? 거기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태도와 입장이 정확해야 될 텐데 이거는 무슨 저는 뭐 대선 이후에 이 당 존립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비겁해요. 처음도 비겁하고 중간도 비겁하고 마지막 이 순간까지 비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제가 너무 열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저희는 그거 굉장히 예. 예. 그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49대 51까지는 안 가겠지만 근소한 차로 패배하든지 그렇게 되면은 존립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굉장히 보수가 뭉칠 것 같은데 다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없다고 보죠. 그렇게 근소하게 이제 패배할 가능성이 없다. 네, 없다. 굉장히 저도 그럴 만한 이유가 없고 참패를 당할 거다. 예. 그러면 뭐 대충 몇 대 몇 정도 보시나요?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거기까지 이준석 예. 후보. 거기까지 제가 뭐 근데 이준석 후보는 뭐 이렇게 대선을 어떤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토론해 보니까 준비해서 나온 거 아니라 뭐 제가 일부러 다 메모하면서 봤거든요. 자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이제 남의 내용 자꾸 이렇게 끄집어서 뭐 거기에 의미를 둔다기보다 뭐 세력으로서 의미도 없고 뭐 오히려 안 나왔으면 좀 다음 차기 세력에 되게 우리가 좀 기대도 해봤을 텐데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뭐 본인 스스로도 준비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뭐 나는 이제 뭐 다 끝났나라고 하다가 갑자기 그렇죠. 끝에 살아나가지고 막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뭐 전혀 준비가 안 되신 분일 것 같고 그래서 과연 이번 대선이 이렇게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경쟁을 통해서 누가 누구를 꺾고 이러기보다는 뭐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이제 우리가 한번 이게 선을 긋고 앞으로 대한민국 어떤 세상 우리가 만나야 될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 물려줘야 될지 정말 우리 대한민국 나가면 정말 문화강국 뭐 국방강국 뭐 여기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 이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앞으로 이게 인수위도 없잖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라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 맞이할 2주 후에 맞이할 새로운 대한민국을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정치인들은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이런 태도와 마음 자세로 가는 거지 이번 대선이 뭐 기존의 대선처럼 누가 누구를 꺾고 뭐 몇 프로 누가 이기고 전략을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후보들 자체도 그런 태도로 이번 대선에 임하면 안 돼요.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번 대선에 내가 나와가지고 한번 뭐 잘 얘기하고 얼굴 알리고 해가지고 차기에 뭘 한번 해보겠다. 내 이번 대선은 지더라도 뭐 당권을 한번 잡아서 1년 뒤에 나올 지방선거에서 한번 당권을 행사해보겠다. 뭐 이딴 식의 어떤 기존 형태의 어떤 셈법을 가지고 이번 대선을 임한다면 그 대선을 임하는 후보 자체도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건 분명하고 그 후보를 둘러싼 그 세력들 이것도 흔적도 없이 없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마무리 말씀을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깔끔하게.